그래서 그는 행복했고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마주 앉아 하는 식사, 저녁 때 큰 길로 나가서 거니는 산책,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는 그녀의 몸짓, 창문 문고리에 걸린 그녀의 밀짚 모자의 모습. 그 밖에도 샤를르로서는 한 번도 기쁨의 원천이 되리라고 상상해보지 못했던 숱한 것들이 이제는 끊임없는 행복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었다. 행복했네.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겠죠? 한 번도 기쁨의 원천이 되리라고 상상해보지 못했던 숱한 것들이 이제는 끊임없는 행복을 만들어주고 있대요. 지금 세상 모든 게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가. 그보다는 정말 내가 원해서 한 결혼인 거예요. 전에는 엄마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네. 엄마가 정해준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역시 그 아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엠마를 만나면서 엠마를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를 갖게 된 거죠. 네, 샤를르는 이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엠마를 이제 볼까요? 네, 엠마. 우리의 엠마. 네. 저는 엠마,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사회적 그 배경을 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 이 엠마나 샤를르나 중간 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그 계급차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이후에도 계속 불평등의 어떤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 억압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계속 혁명이 일어났던 부분이고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신분차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그 계급들이 다 있잖아요. 있죠. 네. 중산층, 그렇죠. 뭐 하층 뭐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서 알 수 없는 정말 많은 인권의 문제들이 지금 우리 뉴스를 틀기만 해도 너무나 숱하게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존재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은 계급에 따라서 나눠져 있지 절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안 나눠 있는데. 네네. 그 얘기를 보바리 부인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 간의 그런 억압된 것도 분명히 있었고 특히 또 남녀 차별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더 억눌려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속한 우리 엠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억눌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가슴이 아팠어요. 네. 이제 엠마의 아빠가 잠깐 나와요. 네. 엠마가 어떻게 커갔는지가 이 일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총 3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아직 우리가 그 알만한 그 사건이 터지진 않았어요. 네. 대신 1부에서는 이 등장인물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성장기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엠마는 어떻게 성장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엠마 아빠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볼까요? 집안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딸이었다. 농사일을 시키기에는 머리가 너무 똑똑하다고 여겨지기에 그래도 마음속으로 참아주고 있는 터였다. 자기 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딸을 이렇게 바라보네요. 네. 사실 어린 시절에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있는데 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집안은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똑똑하긴 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그나마 참고 있대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나마 참고 있대요. 써먹을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슬프죠. 있네요. 네. 근데 사실 여자라 그래서 남자와 욕망이 다를 리가 없잖아요. 다를 수 없죠. 네. 이제 사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또 터져 나오는 또 시기이기도 한데 그런 찰나에 이 샤를르가 가서 청혼을 했으니 얘다 데려가시오 하는 완전 잘 됐네. 네, 분위기였던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는 뭐. 근데 우리의 엠마는 어린 시절에 이제 수도원에서 네,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너무나 또 잘 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엠마의 이제 그 욕망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이거 한번 읽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결혼하기 전까지 그녀는 사랑을 느낀다고 여겼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응당 생겨나야 할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엠마는 여러 가지 책들에서 볼 때는 그렇게도 아름다워 보였었던 희열이니 정열이니 도취니 하는 말들이 실제로 인생에서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환상이라는 게 생겼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 모든 것들을 책에서 다 본 거예요. 나오잖아요. 책들에서 볼 때는 뭐 희열이니 정열이니 도취니 뭐 이런 것들을 책 속에 텍스트로만 접했는데 실상 이런 것들이 삶에서 어떻게 의미로 다가오는 건지 그렇죠.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여기 있는데 지금 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을 거야. 우리가 드라마 보는 거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우리 드라마 보고 환상을 갖잖아요. 네, 백마탄 왕자님. 백마탄 왕자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러고 사는 게 아니야. 절대 내 팔자가 이럴 수 없어. 라는 게 다 고바리즘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온전히 시선이 나에게로 이제 가리켜서 내가 나를 열심히 발전시키고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너무 좋은데 이제 보바리, 이 마담 보바리, 그러니까 엠마 보바리는 어딘가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죠. 이게 이제 불행의 씨앗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금 엠마는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서 뭐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었다라고 책이 쭉 나오면서 엠마의 성향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부, 3부로 가면 정말 얼핏 잘못 보면은 이 엠마가 막장으로 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엠마가 왜 저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하고요. 플로베르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일부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만 아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엠마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녀는 무슨 일에서나 뭔가 개인적인 이득 같은 것을 얻어내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감정적 욕구를 당장에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나 다 무용한 것이라 하여 물리쳤다. 예술적이기보다는 감상적인 기질로 풍경 감상이 아니라 뭉클한 감동을 찾는 편이기 때문이었다. 네네. 약간 내가 단박에 뭘 얻어내지 않으면 성이 안 찼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욕구가 확 올라오면 당장 그걸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엠마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샤를로와 살게 되면서 이런 이제 엠마의 본연에 갖고 있던 어쨌든 잘못된 이런 욕망들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앞서 복선을 지금 그러네요.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뭉클한 감동을 찾아야 되는데 남편한테는 그걸 못 찾았네요. 그러니까 샤를의 어떤 이제 인물 분석을 우리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한 부분이 지금 갑자기 떠올리는데 엄마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네. 그 무뎌요. 자기만의 어떤 거를 찾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첫 번째 부인이 주인이 돼서 아내의 인생을 또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부분에 우리가 텍스트를 읽었지만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냥 살고 있어요. 샤를르는. 그냥 반복된 일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좀 무디죠. 둔해요. 살짝.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계속 이제 드러나요.
그래서 엠마는 굉장히 보면 예민하고 어떤 감정적인 그런 감동을 받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수도원에서 숱하게 읽었던 이 엠마의 책들이요 거의 낭만주의 작품들이었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백마탄 왕자님 낭만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재벌 2세. 재벌 2세. 그래서 그녀는 엠마는 보시면 이제 계속 책을 많이 읽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책을 보면서 보세요. 동경했다. 누구처럼 살아보고 싶었다. 또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싶었다. 다 뭐 싶었다. 동경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샤를로와.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나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네. 게다가 의사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막상 결혼을 했는데 오래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네. 네. 지금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이 고요한 생활이 지금까지 꿈꾸어왔던 바로 그 행복이라고는 아무래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샤를로의 결혼 생활이 버라이티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잔잔한 거예요. 네. 이걸 원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급기야 샤를로에게서 멀어지는데요. 네. 네. 그러나 그들 생활의 친밀감이 더해질수록 내면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그녀를 남편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네네네. 근데 그 앞에 플로베르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엠마가 아무리 지금 불만이 쌓였더라도 그렇더라도 만약 샤를르가 마음만 기울였더라면 그랬더라면 그러니까 부부간에 얼마나 네. 서로의 마음을 동감해주고 그쵸 읽어주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샤를레는 제가 앞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둔하죠. 네, 그러니까 마냥 엠마만 보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샤를레는요, 그녀가 행복하다고 믿고 있었다. 아하. 그런데 그 바로 아랫줄에 엠마는 그를 원망하고 있었다. 라고 나와요. 이제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엠마가 그냥 단순히 허영심만 많고 그렇지 않아요. 수도원에서도 굉장히 무언가를 다 잘했고요. 네. 집에서도 조금 심심한 결혼 생활이잖아요. 나름 엄청 노력을 했어요. 집에서 때때로 데스를 했고요. 피아노도 치고 살림도 곧잘 꾸려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인을 데리고 산다는 게 샤를레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샤를레도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산다는 사실 때문에 마침내 자기 자신을 더욱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샤를레는 엠마 덕분에 정말 좋은 영향을 받은 거죠. 네. 혼자만. 소통이 안 되네. 소통이 안 됐어. 그러다가 이제 공허해지면서 급기야 이제 엠마 보가리가 이런 말까지 스스로 이제 내뱉기 시작합니다. 엠마인가요? 엠마예요. 맙소사. 내가 어쩌자고 결혼을 했던가. 어머나. 라는 생각까지 이제 이르게 돼요. 네. 네. 그러면서 그녀의 삶은 골방처럼 냉랭했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옵니다. 권태가 마음 구석구석에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 이런 표현들. 너무 멋있다. 멋있죠. 네, 번역가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번역가도 번역가지만 네. 플로베르가 지금 이렇게 쓴 그렇죠. 거예요. 네. 자꾸 형이 번역가라고. 여기 김화영 네, 옹기님. 번역가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번역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엠마가 우리 보통 권태 우울해지고 그러면은 자꾸 언제를 떠올리나요?
지금이 싫어. 과거죠. 과거. 그나마 내가 좀 자유로웠고 내가 좀 화려하게 보냈던 시절을 그렇죠. 자꾸- 리즈 시절. 네, 리즈 시절을 떠올리죠. 네. 네. 그래서 엠마도 그 시절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 모든 게 얼마나 아득한 옛날인가 이 말을 계속 하곤 해요. 네.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어떤 이제 빌미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녀의 생활에 예외적인 일이 한 가지 돌발을 했대요. 그리고 후작에게 초대를 받아요. 근데 이 후작이 누구냐면 이 샤를르가 그 후작이 한창 더울 때 입속에 종기가 난 것을 샤를르가 때마침 수술을 가해서 기적처럼 가라앉혀 줬대요. 그래서 이 후작이 고마운 마음에 이제 파티를 여는데 이 부부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담 보바리와 샤를르가 그 파티에 이제 가게 됩니다. 뭔가 막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가서 정말 호사스러운 그 귀족 문화를 이제 보게 돼요. 실제로 이제 보게 되네요. 네. 이제 가서 꿈에만 그리던. 네. 밤새 좋은 음식, 밤새 술을 마시고, 밤새 춤을 춰요. 그리고 저 먼 발치에서 귀족 부인들을 바라보면서 엠마는 얼마나 자신과 비교를 했을까 싶어요. 그리고 언제 이런 호사스러운 내가 생활을 또 보겠냐 싶으면서 그렇게 또 묘사가 돼요. 잠이 막 오는데도 눈에 다 담으려고 잠을 깨면서 계속 그 호사스러운 그 많은 것들을 눈에 담으려 애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큰일이 나죠. 엠마는 허영심이 많다라고 표현이 됐잖아요. 네. 사실 어린 시절 책에서 봤던 그 생활이 바로 후작네 집에서는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돌아왔는데 나의 삶은 초라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황새 쫓아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당시 이 중간계급이 참 이런 삶이었겠다라는 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나는 저렇게 못 사는 거야?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네, 뭔가 노력해도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따라잡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의 현실이 너무 싫어지고 지금하고 뭐 크게 다를 게 없네요.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네, 여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게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일수록 그녀의 생각은 그곳에서 멀어져 갔다. 그녀를 가까이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권태로운 전원, 우매한 수시민들, 평범한 생활 따위는 이 세계 속에서의 예외. 어쩌다가 그녀가 걸려든 특수한 우연에 불과한 반면 저 너머에는 행복과 정열의 광대한 나라가 끝간데 없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쩌다가 걸려든 특수한 우연에 지금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너머에는 지금 행복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이제 불행이죠. 그러니까 저곳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다면 이곳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불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금 살고 있는 게 이제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엠마는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기도 했고 수도원으로 되돌아가 살고 싶어지기도 했다. 죽어버리고 싶었고 동시에 파리에서 살고 싶었다. 네, 파리는 이제 후작이 그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파리를 이제 동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쭉 보시면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엠마의 이제 뭐 보바리즘이 이제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 한 번의 무도회를 다녀온 이후에
정말 그 귀족 문화를 접하면서 나의 생활에 좀 형편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저는 플로베르의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돌발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난당한 선원처럼 그녀는 삶의 고도 위로 절망한 눈길을 던지면서 멀리 수평선의 안개 속에서 혹시 어떤 흰 돛담배가 나타나지 않는지 찾고 있었다. 아, 뭔가 흰 돛담배가 100만 탄 100마리네요. 100마리. 여기는 100 돛담배네요. 100 돛담배. 자기가 지금 조난당한 선원이에요. 아, 참.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독해 있는데 어딘가에서 지금 흰 돛담배가 나를 구원해주러 오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돌발 사건을 기대하면서 눈을 떠요. 그리고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놀랐고 그러다가 해가 지면 언제나 더 한층 마음이 슬퍼져서 어서 내일이 오기를 바랐다. 지금이 싫으니까 이렇게 살게 되면요, 이제 사람이 마음의 병이 이제 몸의 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고 굉장히 권태감이 들면서 네. 무기력해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인의 모습을 이제 샤를르가 보면서 어디가 아픈 게 아닌가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신경증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뭔가 이 동네가 주는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사를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이사를 가는군요. 이사를 가요. 그러면 뭔가 엠마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일부는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저는 이 표현도 너무나 공감이 갔어요. 이 엠마 보바리는 계속 자기 상황이 지금 이제 비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네. 너무 비참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다른 어떤 여자들을 봅니다. 보세요. 그렇지만 그녀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못할 것이 없었다. 그녀는 보비에사르에서 공작 부인들을 보았지만 그녀보다 몸매도 더 둔했고 태도도 더 천했다. 그래서 그녀는 하느님의 불공평함이 증오스러워 벽에 머리를 기대고 울었다. 여자들은 이거 좀 공감 가는데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생겼는데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더 잘 살아. 어. 그래서 벽에 머리를 기대고 울었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1800년대잖아요. 지금 우리 2000년대잖아요. 네. 그런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쟤는 나보다 더 못했는데 왜 저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잘못된 마음으로 일단 돈부터 벌자. 나 쟤보다 더 성공할 거야.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거머쥐기 전까지는 나는 엠마처럼 계속 비참한 삶인 거예요. 네. 쫓기겠네요. 쫓기죠. 그래서 지금 엠마의 마음이 이제 이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사를 가기로 했고 짐을 이제 막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뭔가 복선이에요. 짐을 이제 막 정리를 하다가 샤를루와 결혼할 때 받았던 그 꽃다발 있잖아요. 그런데 그 꽃다발을 묶은 철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잡았는데 이 철사에 찔려요. 철사에 찔려요. 그래서 이 엠마가 그걸 보더니 불 속에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집어 던져버리는. 아이고야. 뭔가 암시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1부가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네요. 네, 이제 본격적인 2부 이제 사건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플로베르가요 이 1부를 마치기까지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1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책으로 봤을 네. 때 1년. 1년. 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건너뛰어서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잖아요. 정말 플로베리가 고심하고 엠마의 마음, 샤를의 마음을 정말 한자 한자 고귀한 단어로 묘사를 했으니 네. 우리도 감사하게 그거를 잘 곱씹으면서 읽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떠세요? 예. 좀 천천히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네. 고전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보는 시간은 좀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좀 심층적인 분석? 네. 역시 박사는 다르시군요. 사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철학 공부를 하면서 문학을 접했던 저만의 어떤 방법이기도 하고 방식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어떤 그 인간의 마음을 충분히 조금 들여다보고 머물면서 분석해보고 그러면서 그럼 나는 어떨까? 그게 중요한 부분. 네. 나는 이럴 때 어떨까? 부터 시작해서 나의 욕망은 어떨까? 나는 엠마 같은 적이 없었을까? 이걸 계속 질문을 하게 되니까 어느새 엠마에게 딱 전이가 되더라고요. 네. 네. 진짜 고전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할 수도 있겠네요. 변합니다. 꼭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럼 더 네. 흥미진진한 2부 아, 기대해주세요. 2부 또 하나요? 네. 2부는 직접 사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방대해서. 오늘처럼 일부를 우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읽었잖아요. 근데 사실 일부는 굉장히 아주 적은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일부를 디테일하게 읽었고 앞으로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 주인공들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를 충분히 이해하고자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봤어요.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방대하니까 다음 시간에 뭐 2부, 3부를 이 속도로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겠으나 그래도 건너뛰지 않고 대략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 책 한 권을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보는 건 절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나 그 책 한 번 읽어봤어. 그냥 이 정도 말하는 수준?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곱씹고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이 영상에서부터 함께 천천히 읽어가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네. 저는 뭐 천천히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고전을 삶 속에 이렇게 스며들 수 있게 네네. 책을 좀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이제 문화, 보발의 부인 1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